수험생 여러분, 오늘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는 400페이지, 페이지 463페이지를 펴시죠. 463페이지에 보시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1시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가등기 담보법에 대해서 1시간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럼 먼저 오늘 나오신 출석 체크 해보겠습니다. 강미연, 네, 강민정, 그 다음에 누구 나오셨느냐, 곽지민 씨, 김명란 여사 요즘 공부 잘 하시나 모르겠네. 다음으로 김성학, 그 다음에 김수인, 김양하, 변화무실에 나와서 열심히 하셔야지. 김예나, 김주희님, 김지혜님, 박태윤, 태윤이, 서재원, 손상혁, 유경란, 유도효, 이건, 이민정, 이세두, 이소영, 이영은님 나오셨네요. 이영자, 그 다음에 역시 우직이 나오셨고, 이유빈, 이제 우직이 다음에 아들남 우람이라고 지을게요. 그래? 우람이, 이우람, 이우직. 그 다음에 이인숙님, 이주원님, 그 다음에 이현지님, 정춘옥님, 조예진, 최수광님, 한주희, 허운주님. 자, 댁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반가워요. 자, 오늘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 칠판 보시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편제되어 있느냐면 1장, 2장, 3장 이렇게 편제되어 있어요. 법 내용이 많죠. 그 중에 1장은 건물의 구분 소유, 그 다음에 2장은 단지, 그 다음에 3장은 건축물 대장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 시험은 여기서 2장, 3장은 안 나오고요. 건물의 구분 소유에 대해서만 나온다 하시면 돼. 건물의 구분 소유. 그래서 한 동의 건물을, 여러분들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상가 건물 여기도 마찬가지고, 한 동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구분하여 사용하여서 독립적인 공간이 만들어지는 경우 그 건물을 구분 건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건물의 구분 소유에 대해서 총칙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2절은 공용 부분, 3절은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하거든. 그래서 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 건물은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관리단, 그리고 관리단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성원들의 자치 법규를 규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규약을 만들고 이제 결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해. 집회에 따른 결의.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들은 함부로 내력벽을 뚫고 막 여러분 아파트 증개축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의무 위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재건축, 그리고 공용 부분이 멸실되었을 때 그 멸실된 부분을 복구하려고 할 때는 얼마만큼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간략하게 살펴보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한 문제니까, 그러면 한 문제 나오니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아파트에서 사실 때 이제 분쟁이 생기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아는 채는 꽤 올 수 있다고 얘기해.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뭐 공용 부분 어쩌고 관리단, 관리위원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에 그런 여러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잘 모르시거든. 막 우겨버리면 돼. 그냥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곧 잊어버린다고 얘기했죠. 요즘 사람들은 돈 문제, 주식 문제, 주택 문제 이런 거 아니면 별로 없어, 관심도.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에 들어가 보자. 어느 내용이 기다릴 것인가. 1장은 건물의 구분 소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거기에 1절 총칙, 이제 총칙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 집합 건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 한 동의 건물이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서 있는 땅을 여기를 대지라고 불러요. 대지. 한 동의 건물. 그 다음에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이 되어 있어서 독립된 건물로 사용되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구분 소유의 대상이라고 하고 그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 아파트 501호를 갖고 계신다면 이 501호 이 부분을 이 공간을 집합건물법에서는 전유 부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다 이런 말을 써요. 이 전유 부분이 구분 소유권의 대상, 구분해서 소유한다. 소유권의 객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부분을 전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부분을 공용 부분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공용 부분. 그리고 전유 부분 한 동에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대지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생각하시면 아파트는 건물, 대지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거기에 자, 공용 부분. 자, 물어본다. 대지에도 공용 부분이 있겠어, 없겠어? 대지에도. 곽지민. 있겠어? 대지에도 공용 부분이 있겠다고 고개 끄덕인 사람은 공용 부분은 건물에만 있잖아,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건물에만 공용 부분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한 동의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집합 건물의 구성 요소는 크게 건물, 땅. 그리고 건물에는 다시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다시 엘리베이터, 무슨 복도, 계단 이런 것들을 애초부터 공용 부분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법정 공용 부분이다 이런 말을 써요. 두 번째는 원래는 전유 부분이었는데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공용 부분이 된 부분을 규약 공용 부분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이 규약 공용 부분은 원래는 전유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독립돼 있어, 독립. 원래는 전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된 경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요즘에 아파트에 자꾸 살인사건 나는 거, 뭐 게스트하우스가 바로 요즘에 아파트의 게스트하우스다. 이런 부분들이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 규약 공용 부분.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이제 대지에도 다시 한 동의 건물이 서 있는 땅, 한 동의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법정대지라고 하고, 법정대지. 한 동의 건물이 서 있는 땅, 법정대지 이외의 옆에 땅도 있을 거라고. 한 동의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법정대지라고 하고, 그 법정대지와 함께 관리되는 주변의 토지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을 규약에 의해서 대지화된 경우를 규약대지라 이렇게 말하고,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고,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이 불가능한 대지 사용권을 특히 대지권 등기라고 한다. 특히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전유 부분과, 그러면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 넣을 수 있는가 문제가 생겨.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 넣을 수 있는가. 원칙은 안 되는데 규약에 의해서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약에 의해서 분리 처분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분리 처분이 안 되는 경우를 등기법에서 말하는 소위 대지권 등기다 이런 말을 쓰는 거지. 그럼 이제 집합 건물이 이렇게 편제되어 있어. 편제.
그러면 이제 이 공용 부분이 공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는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데, 구분 소유권의 성립 시기를 물어본다고. 언제 구분 소유권은 성립이 되는가? 그래서 구분 소유권은 여기 보시죠. 건물이 완성되고 구분 행위가 뭐냐면 분양이야, 분양. 구분 행위 등이 있고, 그리고 등기했을 때 성립이 되는가에 대하여 요거 구분 소유권이든 공용 부분이든 대지 사용권이든 성립과 관련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다 틀려. 이게 다 등기 없이도 성립이 돼버려. 따라서 구분 소유권 성립 시기는 건물이 완공되고 분양계약과 같은 구분 행위가 있게 되면 이때 성립이 되는 거지, 등기했을 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자, 외워버려. 등기해야 성립이 되는가? 그런 경우는 없다. 집합건물법에서는. 그러면 공용 부분도 등기해야 되는가? 공용 부분의 득실 변경은 전유 부분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도 득실 변경 등기 안 해도 돼요. 대지도 등기 안 해도 돼. 다만 대지 사용권은 규약에 의해서 분리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규약에 의하면, 자치법규에 의해서 분리 처분이 가능해. 대지에다만 저당권 설정한다라고 규약을 정했다면, 그러면 원래 규약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이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되었으므로 규약 공용 부분은 그 취지, 규약 공용 부분이다라고 등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는 대지권 등기는 등기해 놓지 않으면,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거든. 자, 결론이 뭐냐면 전유 부분의 성립이든 공용 부분의 성립이든 대지 사용권의 성립이든 어느 경우에도 성립과 관련해서는 등기를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등기해야 되는 게 뭐요? 이렇게 외워야 돼. 취지. 규약 공용 부분은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이 되었다는 취지.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자, 정리. 전유 부분의 성립과 구분 소유권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등기했을 때 등기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집합건물법에서 우리 시험에 등기해야 되는 경우로 물어보면 취지만 등기하라 외워버리면 돼. 취지. 다 같이 취지. 그래서 취지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중요한 낱말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그래서 취지를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따라서 이제 구분 소유권의 성립 시기는 등기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 뭐냐면 전유 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을 말하고, 공용 부분의 득실 변경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주의하시고, 공용 부분에도 법정 공용 부분과 규약 공용 부분이 있는데, 규약 공용 부분은 원래 전유 부분이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 되었으니 그 뜻을 기재하라 그 말이야. 취지를 등기하라 이렇게. 대지에도 법정 대지도 있고 규약 대지도 있는데,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법정 대지라고 하고, 이 법정 대지 옆에 있는 이 대지가 있는데, 법정 대지와 일체로 관리가 되는 다른 땅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규약 대지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법정 대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로서 규약으로 정한 대지를 규약 대지라고 한다. 용어야 이게 총칙에서는.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는 여기 이 구분 소유자는 함부로 그 구분 소유권의 내용을 객체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나 벽들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보존행위, 이 건물의 보존행위를 하는데 옆에서 이것도 하나의 특수한 공작물이거든. 보존행위를 하다가 이 건물 때문에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 피해를. 그러면 이제 피해를 본 사람에게, 피해 당한 사람에게 구분 소유자들이 보상을 해줘야 될 텐데, 이게 하자가, 건물의 하자가 흠이 전유 부분에 존재했었는지 아니면 공용 부분에 존재했었는지 불분명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그 경우 한 동에 건물의 설치, 보존 행위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 하자가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부분, 자, 한 동의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 때 그 하자가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부분은 전유 부분이겠어? 공용 부분이겠어? 응? 김명남. 그러면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공추 이렇게 봐야 돼. 공추.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는 그 하자가 어느 부분에서 생겼는지 애매한 경우에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그래서 관리비를 가지고 피해자를 쉽게 구제해주자 그런 취지다. 그 다음에 이 집합 건물에서 대지 사용권이 있을 텐데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501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지 사용권이 없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대지 사용권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경우, 그러므로 이 경우는 건물 소유자와 땅 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이야.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철거, 나중에 재건축 등을 해야 될 경우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전유 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가 대지 사용권이 없는 사람에게 구분 소유권을 파시효할 수가 있는데, 그 구분 소유권을 시가로 파시효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구분 소유권의 매도 청구권에 관해서 총칙에서 규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지를, 그러면 이제 갑과 이 501호도 이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지 사용권의 종류에는, 대지 사용권의 내용에는 대부분이 소유권이 일반적이야. 그러나 지상권도 있을 수 있고 임차권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 전유 부분 소유자들이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인 경우 그것도 대지 공유가 돼. 공유. 민법에서 인정하는 공동 소유 중에 공유와 같다는 것이야. 그 민법의 공유는 여러분들이 공유에 대해서, 공동 소유에 대해서 안 배우고 넘어왔는데 이제 내일 배울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공유, 하나의 토지를 갑이 혼자서 갖고 있으면 이걸 단독 소유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 이상이, 갑과 을이 이 토지를 갖고 있으면 이걸 공동 소유라고 하고, 이걸 공유라고 불러요. 그럼 공유는 우연히 만나서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게 되게 된 경우를 말하므로 공유자들은 언제든지 공유물을 가르자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갑과 을은 갑을 상대로, 이게 만약에 공유였을 때 갑은 을을 상대로 언제든지 공유물을 가르자고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집합 건물에서도 전유 부분 소유자들이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지 공유자들이거든. 그럼 이런 사람들도 민법에 의하면 언제든지 공유물을 가르자고 할 수 있거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집합건물법에서는 대지 공유자들은 건물이 서 있는 땅의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 못하게 만들어버려서, 그래서 대지 공유자들은 분할 청구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것이 지금 총칙에서 규율하고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대지 공유자들은 한 동의 건물이 속해 있는, 이 건물이 속해 있는 대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것이 건물의 구분 소유에 있어서 총칙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지어서 팔아먹은 사람을, 건물을 지은 사람을 시공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이렇게 팔아먹은 사람을 분양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집합건물법에서는 이 분양자, 총칙에서는 분양자는 선관주 의무가 있어. 분양자는 선관주 의무가 있는데, 분양자들은 잘 들어야 돼.
구분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구분 소유자들의 2분의 1 이상이 구분 건물에 등기를 하면 분양자는 관리인을, 이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해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지폐를 소집해 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분양자들은, 잘 얘기해야 돼. 분양자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여기에 구분 소유자들이 지폐를 통해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이 등기를 하게 되면 빨리 관리인을 선임하시오라고 지폐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하시면 돼. 그래서 분양자는 관리 의무가 있으면서 지폐 소집 통지를 해야 돼. 요거 하나 주의하시면 돼. 지폐 소집 통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을 팔아먹은 분양자나 시공자는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이것을 분양자, 시공자의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집합건물의 총칙은 정리해보면, 구분 소유권은 언제 성립이 되느냐. 등기했을 때 등기 안 해도 된다. 언제 성립되느냐 그거 알지 말고 등기 안 해도 된다, 이것만 기억해요. 등기 안 해도 성립이 된다. 공용 부분에는, 자, 한동의 건물의 집합건물의 소유 형태는 건물, 대지. 건물은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은 법정, 규약 공용 부분. 대지도 법정 대지, 규약 대지. 대지 사용권이 있는데 대지 사용권은 대부분 소유권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총칙에서 설명했다는 것이야. 총칙에서. 그래서 총칙은 용어가 나온다고. 공용 부분에는 법정 공용 부분, 규약 공용 부분 이렇게 나눠져. 그 다음에 대지도 법정 대지, 그 다음에 규약 대지. 그리고 총칙에서는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 구분 소유자들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한동의 건물의 설치. 건물의 하자는 전유 부분에 있는 것으로, 공용 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의 매도 청구권. 구분 소유자들이, 전유 부분 소유자들이 대지 사용권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거야. 그러면 언젠가 재건축 등을 해야 되는 경우 있거든. 그러면 땅 소유자는 이제 건물 소유자들이 땅을 이용할 권리가 없어져 버렸어. 그런 경우에는 건물 철거시효 할 거 아니야. 그때 건물 철거시효 또는 건물 파시효 할 수 있는데, 그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때 매매 대금은 여기 공시지가가 아니고 시가다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지 공유자들은 민법의 공유와는 달리 분할 청구 못한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양자와 시공자는 수분양자에게 담보 책임을 져야 되는, 요건 따로 살펴보자는 거예요. 따로. 자, 그러면 분양자, 시공자의 담보 책임인데,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최초의 수분양자다 하면 틀려, 이렇게. 최초의 수분양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인가, 수분양자인가, 최초의 수분양자다 그러면 틀리고, 현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는 현재의 소유자이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과거에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건물을 팔아먹은 사람만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 있었어. 근데 지금은 2년 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담보 책임을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 현재의 수분양자에게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분양자도 져야 하고 시공자도 져야 한다, 이렇게 아셔야 돼. 분양자 이외의 시공자는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 이렇게. 담보 책임을 두 사람이 진다. 그럼 하자의 종류에는 이제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 그래서 건물 하자의 종류에는 건축법상 건물의 구조, 지방공사의 하자와 기타의 하자가 있는데, 무슨 뭐 안전상의 하자, 안전상 하자, 그 다음에 미관상 하자, 그리고 마감상 하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하자의 유형에는, 건물의 하자에는. 근데
건물의 하자에 건물의 구조 및 지방공사의 하자와 안전상의 하자, 미관상의 하자, 마감상의 하자 있는데 기타의 하자에 대해서 우리 시험에 안 나와. 그리고 따라서 건물의 구조 및 지방공사의 하자에 대해서만 이제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그러면 이 건물의 구조 및 지방공사의 하자가 있을 때 현재의 소유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야. 10년. 이렇게 10년. 건물의 구조 및 지방공사의 하자가 있을 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척 기간이 몇 년이요? 10년. 그럼 여러분들은 기간 나오잖아. 그럼 항상 공부할 때는 출발점, 이 기산점을 꼭 물어본다고. 기산점. 기간 그러면 언제부터다? 출발점, 기산점. 그래서 기산점과 관련하여 자, 건물의 구조 및 지방공사의 하자가 있을 때는 10년이다. 그런데 그 전유 부분의 하자가 있을 때는 언제부터 10년이냐면 전유 부분은 인도받은 날이야. 인도받은 날. 여기 인도받은 날과 관련하여 5, 6년 전에 그 김포 운양동에서는 또는 검단에서도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임대해서 살아보고 나중에 분양받으시오라고 하는 현수막들이 엄청 많았다고. 그때 요 앞에 김포 3억이면 40평짜리 다 샀었어. 살아보고. 그럼 그때 이제, 자, 그런데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 임대해서 살아보고 분양받으시오 했을 때는 임대해서 인도받은 날인가 아니면 분양으로 전환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전유 부분은 최초로 인도받은 날이기 때문에 임대해서 살아보기 시작한 날로부터 기산점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분양 전환이 아니고 임대한 날로부터 기산점이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하자가 있었어. 이게 올해 또 나온다고. 공용 부분의 하자는 자, 공용 부분의 구조 및 하자가 있다. 전유 부분의 구조 및 하자가 있다. 공용 부분의 구조 및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받은 날이 아니고 주택법상 사용 검사일, 건축법상 사용 승인일. 그래서 주검, 건승 이렇게 해야 돼. 주검 그리고 건승. 건승! 건강하게 승리하자. 건강하게 행복하자. 건행. 건강하게 승리하자. 건승.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자. 건승. 그래서 올해 시험에 이렇게 내버려. 전유 부분의 하자는 건축법상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점이 진행된다고 틀려버렸잖아요. 이러고. 전유 부분의 하자는 인도받은 날, 공용 부분의 하자는 주검 건승이 적용된다. 이렇게 외워놓으셔야 돼. 그 다음에 자, 구조 및 지방공사의 하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멸실돼 버린 거예요. 구조 및 지방공사의 하자로 인해서 건물이 멸실돼 버리면 그때는 멸실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1년 내에 담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담보 책임의 내용에는 목적 달성할 수가 없으면 계약을 해제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목적 달성 가능하면 하자 보수해 주시 이렇게 할 수 있지. 하자 보수 청구권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해 주시오. 그 다음에 하자 보수해 주시오. 그런데 기산점은 전유 부분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공용 부분의 구조 및 지방공사의 하자가 있을 때는 주검 건승이 적용된다. 이것이 분양자, 시공자의 담보 책임. 그래서 지금까지 1절에 대해 살펴봤고, 그 다음에 2절 공용 부분. 여기 공용 부분. 땅에는 공용 부분이 없어요. 공유는 있을 수 있어도. 그래서 이 공용 부분은 소유 형태가 민법의 합유가 아니라 공유다. 그럼 공유는 지분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공유는. 그 다음에 그럼 이 공용 부분은 어떻게? 복도, 엘리베이터, 옥상 이런 것들. 옥상 올라가서 담배 피잖아. 우리 학원에. 그럼 옥상의 용도는 담배 피는 곳이야. 그래서 옥상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냥 필요에 따라서는 안 되고 용도에 쫓아서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용 부분은 민법상의 공유라고 하지 않았어. 공유. 그러니까 공유이므로 공유는 소유 비율이 있거든. 지분이 있게 돼 있어. 그래서 공유자의 지분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이야. 전유 부분 면적 비율.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이렇게 아시면 돼. 그 다음에 이 공용 부분을 팔아먹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 여기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지분에 대해서 일체성이 있어. 따라서 여기는 절대 분리 처분이 안 돼.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일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도만 따로 팔아먹을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귀하 공용 부분도 따로 팔아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는 대지 사용권과는 달리 절대 대지 사용권은 귀하에서 분리 처분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공용 부분은 귀하에 의해서도 분리 처분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일부 구분 소유자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부분을 일부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 일부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는 일부가 알아서 하면 된다 하시면 돼.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변경. 이 공용 부분의 변경이 작년에는 4분의 3이었거든.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법이 개정됐다고. 그래서 공용 부분의 변경은 원칙은 3분의 2 이상의 결의인데 이거 외워야 돼. 공용 부분의 변경은 3분의 2 이상의 집회의 결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공용 부분의 변동이라도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의 변동은 5분의 4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줘야 돼요. 다시 해. 공용 부분의 변경은 어떻게 결정된다고? 박태윤, 4분의 3 이상의 결의다고, 3분의 2 이상의 결의다고. 3분의 2 이상의 결의. 그런데 공용 부분의 변경이라도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이라는 권리의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은 얼마 이상의 결의? 5분의 4. 이렇게 오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공용 부분의 관리는 통상의 집회의 결의인데, 통상의 집회의 결의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그래서 과출, 과찬. 이것을 통상의 집회의 결의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공유물에 공용 부분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관리는 통상의 집회, 보존은 각 공유자가 할 수 있고, 공용 부분의 변경은 3분의 2 이상의 결의, 다만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는 5분의 4.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서 나오는 부담, 수익은 지분 비율에 따라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용 부분과 관련해서 수선 적립금 있지? 공용 부분은 수선하려거든 돈이 필요한데, 그 수선에 필요한 적립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이건 적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수선 적립금도 징수해서 적립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관해서 생긴 채권 효력은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는 501호 소유자 A, 502호 소유자 B. 그래서 이 사람들이 5층에 있는 화장실을 다 수선하면 지분 비율에 따라 의무 부담해야 되거든. 그러면 A는 B에게 공유자들이 관리비 안 내면 관리비 내주실 수 있는 채권이 생겨. 그래서 공용 부분에 관해서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전유 부분의 특별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것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공용 부분은 여기서 외워야 될 건, 첫째, 공용 부분의 변경은 어떻게 결정이 돼? 공용 부분의 변경은 3분의 2 이상의 결의. 그러나 대지 사용권이나 전유 부분의 권리의 변동을 초래하는 공용 부분의 변경은 5분의 4다. 이렇게 5분의 4.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관리 행위는 통상의 집회의 결의에 의하고, 보존행위 나오지? 그럼 보존행위는 다 각자가 할 수 있다. 어렵게 생각 말고 우리는 소유자는 이렇게 배웠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 근데 이게 공유라는 거예요. 공유. 그러면 사용, 수익 하려거든 수선하는 행위를 보존행위라고 원래 침해 제거. 그럼 보존행위, 그 다음에 사용, 수익 하는 행위를 관리행위라고 그러잖아. 관리행위,
처분행위는 양도 설정을 처분행위라고 배웠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게 공용 부분이라 이게 공용 부분, 공유가 적용이 되고 따라서 공용 부분의 관리행위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통상의 집행. 공용 부분의 처분 변경은 공용 부분의 처분은 전유 부분의 처분과 따르고 변경은 3분의 2 이상의 결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다 그런 얘기야.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공용 부분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공용 부분의 관리행위는 통상의 집회의 결의.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아니야.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지. 변경은 3분의 2, 5분의 4. 그 다음에 부담도. 여기 보존행위 하려고 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부담도 지분 비율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해서 자 2절 공용 부분에 대해 살펴봤고 그러면 3절은 뭐가 나오겠어? 이제 대지에 대해서 나오겠지. 3절은 대지 사용권에 대해 나오는데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지를 이용할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고 그 대지 사용권은 대부분이 대지 소유권이 대부분인데 대지 사용권의 종류에는 꼭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고 지상권, 임차권, 무상사용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근데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분리 처분이 안 되고 그 취지를 등기하라. 그것을 대지권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법에서 대지권 등기. 그럼 만약에 그것이 대지권 소유권이면 대지권 소유권 이렇게 등기되어 있고 그것이 만약에 대지 사용권 지상권이라면 대지권 지상권, 대지권 임차권 이렇게 등기하라는 거예요. 등기부에. 따라서 대지권 소유권 이렇게 등기되어 있지 그러면 그건 분리 처분이 안 돼. 다시 한다.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 넣을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무엇이라고? 대지권. 그러면 대지권의 종류에는 소유권도 있을 수 있고 지상권도 있을 수 있고 임차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대지권, 소유권 이렇게 등기하라는 거지.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졸다가도 취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하셔야 한다 이렇게. 다만 대지 사용권은 규약에 의해서 분리 처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민법에서 갑과 을이 공유했어. 갑과 을이 공유했는데 2분의 1씩 공유했다고. 그러면 공유물의 사용도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을 해. 지분 비율. 근데 갑이 죽어버리면 이 갑이 상속인 없이 죽으면 무주의 부동산이 되니까 국가로 가야 돼. 국가로. 근데 민법에서는 공유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다른 공유자가 그 사람의 지분을 소유하게 돼 있어. 그러면 과거에 갑과 을이 2분의 1씩 지분으로 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2분의 1씩 사용해야 되는데 갑이 사망하다 보니까 을의 사용 범위가 2분의 1 늘어났잖아. 이렇게. 이와 같이 사용의 폭이 줄어들었다 넓어졌다 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탄력성이라고 그래. 탄력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피부가 이렇게 빨리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그냥 항상 이렇게 있으면 비탄력적이다. 근데 이렇게 탁 해버리면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탄력적이지. 나는 어때야? 여러분들 봤을 때. 탄력적이지 이제. 영자씨 당연히 탄력적이다. 명란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탄력적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억해야 돼. 이런 말들이. 공유자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지분이 국가로 가서 이 을의 사용의 폭은 그대로 2분의 1이 아니라 사용의 폭이 넓어져 안 넓어져? 넓어지잖아. 이렇게. 이런 걸 탄력적이라고 한다. 그 말을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공유자 한 사람이 민법에서 말이야. 민법에서 공유자 한 사람이 죽으면 상속인 없이 죽으면 그 사람의 지분은 국가로 간다.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이론이 대지 공유자 지금 대지 사용권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그 대지 사용권이 대지 소유권이라면 공유다 이게야, 공유. 그러면 이런 게 이 A가 전유 부분 소유자 A가 대지 지분이 뭐 2000분의 5 이렇게 있다고 봐. 200분의 5. A의 지분이 대지 지분이 200분의 5야. 그럼 요 사람이 갑이라고 하자. 501호 소유자 갑이 상속인 없이 죽으면 이 사람의 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 우리 민법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갑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이 사람의 전유 부분은 국가로 가고 갑이 갖고 있는 대지 사용권 중에서 대지 소유권 이 지분도 전유 부분과 함께 국가로 가야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이야 이게. 따라서 민법의 공유와 대지 사용권의 공유와는 약간 성질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의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지분은 국가로 가, 다른 공유자에게 가. 민법에서는 다른 공유자에게 가는데 집합건물법에서 대지 공유만큼은 전유 부분과 운명을 같이 해서 국가로 간다 그런 뜻이야. 국가로. 그걸 주의하셔야 돼. 따라서 지분의 탄력성에 예외가 적용된다 이런 말을 써. 예외가. 그래서 지금까지 대지 사용권에 대해 살펴봤고, 자 이어서 이제 4절 관리단 그리고 관리단의 기간을 물어보는데, 관리단은 그냥 구분 소유자가 되면 그냥 당연히 설립이 돼. 어떤 설립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상가 건물 하나 소유하게 되면,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포함한 그냥 전체가 관리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선임해야 돼, 강제로. 그리고 여기서 꼭 시험에 나오는 게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다. 따라서 관리인은 임차인도 될 수 있거든.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 몇 개 이상? 50개. 50개 이번에 또 법이 개정되었어요.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그 건물을 관리하는 소관청, 여기는 서구청 이런데 서울특별시 소관청에 관리인을 신고해야 돼. 소관청에 관리인이 누구다라고 신고해야 된다. 지금 관리단의 기관을 보는 거예요. 기관.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인의 업무 감독기관인, 관리인의 사무 감독기관인 관리위원회가 있을 수 있어. 관리위원회가. 그럼 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위원은 구분 소유자여야 한다. 이렇게 마시면 돼.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여야 한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다. 그 다음에 회계감사. 이게 또 이번 법에 신설이 되었는데, 전유 부분이 몇 개 이상? 150개. 150개 이상인 아파트 당연히 포함되지. 150개 이상인 경우. 그러면 150호수 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꼭 매년 1회 이상 관리인의 행위를 감독해야 돼. 회계감사를 해야 돼. 매년. 전유 부분이 몇 개 이상 있을 때 150개 이상인 상가 건물이나 아파트 건물의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관리인의 행동을 감시하도록 회계감사를 해야 되는데, 다만 3분의 2, 여기도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할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관리단의 채무. 관리단의 채무는 여기 구분 소유자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건 연대 책임이 아니라 지분 비율에 따른 책임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관리단이 부담하는 채무는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공동으로 다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의 채무는 연대 책임이라고 지분 비율 책임이라고 지분 비율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관리단의 기관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회. 규약 및 집회인데,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우리 지금 배우는 법 중에서 법에 없는 내용 중에 자치법규를 규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규약을 만들거나 바꾸거나 폐지시키려고 하던 얼마 이상의 결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 규약을 만들 때에는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집회. 이제 관리단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의 권한은 관리단의 사무는 관리단에서 행해야 될 사무 처리는 집회의 결의에 의한다. 그 다음에 이 집회에는 정기관리단 집회가 있고 임시관리단 집회가 있는데 이 정기관리단 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을 해야 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뭐 당연히 관리인이 소집하겠지. 그 다음에 임시관리단 집회는 관리인이 소집할 텐데 관리인이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5분의 1,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집회 좀 소집해 주시오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 그러면 이제 집회를 소집하려거든 통지서를 보내야 되거든. 그럼 통지서를 발송해야 될 날짜는 통지 발송 날짜는 일주일 전에 발송을 해야 돼. 일주일 전에. 그 다음에 집회를 소집할 때는 소집 절차 일주일 전에 통지서를 보내야 하고, 그런데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집회를 소집할 수 있어. 집회를 소집해야 된다. 그러면 집회를 소집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소집 절차를 통해서 집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그러려거든 소집 통지서를 일주일 전에 발송해야 된다. 일주일 전에. 자, 그러면 이제 집회는 콩쿨 대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집회는 무슨 짓 하려고 하냐면 결의하려고 그러거든. 결의. 그래서 집회를 통해서 결의를 할 때에 결의사항은, 의결사항은 통지한 내용에 대해서만 의결해야지 엉뚱한 거 의결하면 안 돼. 그래서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해야 되고, 단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 절차 없이 집회 소집할 수 있었죠. 그때는 결의사항에 제한이 없다. 의결권자는 한 호수당 한 사람만 나와야 돼. 그래서 한 호수당 한 사람만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공유였을 때 501호의 소유자가 공유야. 그럼 공유이면 집회에 둘 다 가야 돼. 한 사람만 정해야 돼요. 한 사람만 정해야 돼. 근데 한 사람만 정하지 못했다면 둘 다 가야 되겠어? 둘 다 못 가야 되겠어? 1호수당 1인만 나가라고 그래서 의결권자. 그래서 의결권자가 한 호수의 공유여서 의결권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원이 참여하지 못한다. 요거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의 방법. 결의 방법은 통상의 집회의 결의는 만약에 3분의 2 이상의 결의다 이런 게 없으면 통상의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그 통상의 집회의 결의 방법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을 통상의 집회의 결의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결권 행사할 때는 이제 통상의 집회의 결의 과반수 출석, 결의를 할 때는, 그런데 그때 서면으로 해도 되고 요즘에는 전자적 방법, 그 대통령이 외국에 가 있어도 전자적 방법에서 제가 했다 막 나오죠. 그런 방법이 이제는 컴퓨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는 전자적 방법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의결 방법에 대해서 의견 행사할 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집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결의의 취소의 소를 각 구분 소유자는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위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결의 한 날로부터 1년. 자, 여러분들 교재가 빠져 있으니까 메모해 보셔. 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지금 의결에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집회의 결의에서,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 자,
478페이지를 펴보셔. 여러분들 교재 478페이지에 지금 의결권 행사 방법에 38조 봤더니 의결 방법 나오죠? 그래서 관리단 집회는 이 법 또는 규약에 없으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의결 방법은 이게 통상의 집회라는 거예요. 이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결의한다. 이게 통상의 집회라고. 과출, 과찬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의결권 행사할 때는 2번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또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대리인 통해서도. 그런데 여기서 빠져버린 게 여러분들 책에 479페이지 맨 위에다가 메모하셔. 479페이지 맨 위에다가 하나 메모. 결의 취소의 소제기 이렇게 메모하셔. 결의 취소의 소제기. 결의 취소의 소제기.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각 구분 소유자는 결의 내용을 취소해 주시오라고 소제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취소의 소제기 기간과 기산점은 6개월, 1년이야. 그래서 취소의 소제기는 이렇게 써. 안 날로부터 위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 안 날로부터 6개월. 결의한 날로부터 1년. 그럼 이제 한 날로부터 6개월, 한 날로부터 1년인데 결의 취소 소제기 기간 1년이야. 그러면 이제 두 개지. 안 6개월, 한 1.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보라. 여러분들 옛날에 그 서수남 하청일 그 펌프 있잖아. 근데 옛날에 요 수도가 막 나오기 전에 우리 어렸을 때 한 70년도 초반이야. 이게 텔레비 보면 펌프 막 불 쫙 나오면서 한일 자동 펌프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때 한일 이렇게 오면 돼. 따라서 한일 자동 펌프 이렇게 해버려. 결의 취소의 소제기 안 날로부터 6개월, 한 날로부터 1년. 그래서 이게 규약 및 집회에 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478페이지까지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은 뭐가 나오냐면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지금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어디 있느냐면 페이지 471페이지 나오네요. 471페이지에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저는 지금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법전의 순서, 집합건물법 제1장 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근데 여러분들 교재는 그렇게 쓰지 않고 번호 순서가 달라져 있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그 468페이지 봤더니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통틀어 다 넣어버린 거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이렇게. 그래서 구분 소유자들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 그러면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면 요 갑이 여기서 계속 밑에 층에서 문 열어놓고 담배 피는 거예요. 담배 피면 안 되잖아. 아파트 내에서도 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국토부 장관, 우리는 국토부 장관 알고 있어야지. 공인중개사 관련이 돼 있으니까. 되실 분이 없는 놈이 무더게 밥 싸먹냐는 것이야. 없는 사람들이 도시락 싸다가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없는 놈들이 무더게 뭐 때문에 가서 밥 싸먹냐 이거지. 부지런히 아껴서 도시락 싸갖고 와서 먹고 돈 저축해야지. 과거에 아산 정주영 선생께서, 정주영 선생 아시잖아. 그 현대 창업자. 그분이 왜 젊은 놈들이 쓸데없이 말이야 돈 아껴야지. 담배 씩 품어서 무더게 뭐 때문에 하늘로 돈을 다 날리냐는 거예요. 이게 아산 선생께서
젊은 사람들 보고 한심하다고 그리고는 또 고혈압 약 먹고 나이 먹어서 왜 이 이 돈을 벌어서 말이야 아껴야지 쓸데없이 담배로 휙 연기로 해서 하늘로 픽픽 그러면 그 말이 지금 지탄받아야 되겠냐? 야, 그 당시에는 이런 말에 대해 지탄하시는 분이 없어서 당연한 얘기야 이거.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도시락 못 오게 밥 사 먹어. 그런 말들은 이제 현대 와서는 조금 또 좀 달라졌다 보니까는 참 공직자가 될 사람이 자질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거나 구분 소유자들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 그러면 그 행동 좀 정지해 주시오 청구할 수 있어. 조치가. 자,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4개 있다 이렇게 아셔야 돼. 의무 위반자의 조치가 몇 개 있어? 4개. 그래서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좀 중단해 주시오. 담배 좀 피우지 마시오 라고 그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 청구의 주체는 자 401호에서 담배를 피면 이렇게 담배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거든. 담배가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참. 그럼 501호에 사는 사람이 그렇잖아. 그래서 501호에 사는 사람이 내려가서 임자 담배 연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는데 그 행동 좀 멈춰 주시게. 그러면 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너도 젊었을 때 피웠잖아 하면서 저녁에 으슥한 데 가서 짱돌로 뒤통수 때려버리고 도망간다고. 못된 행동을 하는 놈들이 말 영 안 들어 이렇게. 그래서 이런 행위의 정지 청구도 아무나 하면 안 되고 그 동네에서 미친 놈도 있지. 그 이장님 보면 슬슬 피운다고 이렇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딱 경희대 태권도 또는 한국체대 태권도 소장들이잖아. 그런 사람을 보내야 돼. 그래서 아무나 가서는 안 되고 꼭 알고 있어야 돼. 지정된 자가 가야 돼. 지정된 자. 관리단 집회에서 지정된 자가 가서 그 행동 좀 멈춰주시오 라고 공손하게 담배 좀 안 피웠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그럼 알아듣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담배 탁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2대씩 더 피워 이 새끼들이. 그러면 그 전유 부분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 못하게 금지해 주시오라고 청구했어요. 조치가 강해져. 사용 금지 청구. 그러면 이제 사용 금지 청구는 강도가 더 강해지는데 그러려거든 무슨 내막이 있는지 당의 구분 소유자의 무슨 내막이 있는지 변명을 드려야 돼. 이 사람이 밤만 되면 12시 반만 되면 애들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울어. 밑에 사람들 막 시끄럽지. 아니 그 집은 왜 애가 우유라도 좀 사다 주고 좀 잠 좀 재우라고.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애가 내가 공인중개사 좀 공부한다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이놈이 지 혼자 라면 사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머리가 아파서 지금 저렇게 운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돼. 변명을 들어보고. 그래서 애가 엄마가 중개사 공부하는데 혼자 라면 사러 가다 교통사고 나서 머리에 부상이 입어서 후유증 때문에 운다고 그러니까 쫓아내자고 손 들겠어. 그냥 자기들이 가슴이 아파서 울어. 그래서 일단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얻기 위해서는 변명을 들어봐야 되고 그 변명을 들었더니 같이 쫓아내겠냐? 김명란? 하여튼 인간성이라고. 지민이 너는? 그렇지. 또 우직이 너는? 남자들이 할 게 뭐 있어. 남자들이 꼭 참고 있지. 남자들은 그냥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다 참고 있어. 근데 여자들이 말이 많거든. 쫓아내자. 변명을 들어보고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통해서 행위의 정지 청구와는 달리 사용 금지 청구는 그 사람의 사용을 일정 기간 사용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소로써 이렇게.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 및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담배를 피는 사람에 대해서 소를 제기해서 6개월 동안 담배 끊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 6개월 동안 사용하지 마시오라고
금지 청구했는데 6개월 후에 이 갑이 이마에다가 돌아온 장고 이렇게 쓰고는 칼 들고 다니면서 누가 나 이 쫓아낸 사용 못하게 결의했냐고 찾아다녀. 사람 못 살게 하잖아. 그럼 아예 전유부분 및 대지 사용권을 경매해서 쫓아내버려야 돼. 그래서 강도가 세지지. 그리하여 전유부분만이 아니야. 대지 사용권까지 한꺼번에 다 팔고 쫓아내버려야 돼. 그래서 경매를 해주시오라고 할 수 있어. 과거에 그 동물농장 보면 이 아파트에서 고양이 있잖아. 이게 한 아파트인데 고양이를 막 50마리 내서 막 키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거. 그래서 구청에 가서 뭐 신고하고 그랬는데 방법이 없대. 아유, 씨. 속으로 내가. 아니, 왜 저런데 이 구청 가서 하고 뭐 할 거 있어? 구분 소유자들이 이 사람에게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 팔게 해서 경매명령 청구하면 간단하게 할 일을. 내가 안타까워서, 아유, 저거. 그렇게 고양이 50마리 키우고 냄새나는 거 키우면 빨리 이 사람 쫓아내야 돼. 그런 방법이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경매명령 청구인데 그 조치도 변명을 들어보고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통해서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돼. 소. 행사 방법.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해당 구분 소유자의 변명을 듣고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통해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말로 해야 돼. 소 제기해야 돼. 소 제기해야 된다. 네 번째는 이제 이 501호 사는 사람이 구분 소유자가 아니고 세입자예요. 세입자, 임차인. 그럼 임차인인 주제에 담배 피고 그러냐. 그리고 돈 없어. 임차인은 담배 피면 안 되지. 돈도 없는 놈이. 임차인이 사람이요? 그럼 그 사람 부지런히 억울하면 빨리 구분 소유자 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집을 꼭 사야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임차인도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으니까는 집 살려고 난리잖아. 뭐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집을 산다고 해서 영끌 요즘에 신조어가 나타났지. 그래서 임차인을 우리 집합건물법에서는 점유자라고 그래. 그래서 점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계약을 해제해. 그래서 계약을 해제해서 넘겨주실 수가 있어. 그래서 똑같이 변명을 들어보고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통해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인도 청구할 수 있는데 아까 세입자는 사람이요 사람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니까 그 사람에게 소재기하면 돈 들어 돈. 그러니까는 달리 이제 마이크로 당신 나가시 올 수 있어. 여기는 소재기할 필요 없다. 요거 주의하셔. 공동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할 때 행위의 정지 청구의 조치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4개 있다. 그 중에서 반드시 소제기해야 될 게 2개다. 하나는 사용금지, 경매명령 청구 2개다. 그리고 나머지는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마지막으로 집합건물법에서는 이제 재건축. 그냥 간단해요. 재건축은 집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 5분의 4 이상의 결의를 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결의를 했는데 그 결의에 반대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재건축 결의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반드시 여기 서면으로 재건축 결의에 찬성할지 그러지 않을지를 촉구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재건축 결의에 반대한 사람이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회답이 없으면 요거 물어봐. 재건축에 참가하겠다, 참가하지 않겠다. 그래서 침묵은 거절이다 이렇게 하시면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공용 부분이 여기가 옥상이 멸실되었어요. 그러면 이 멸실된 부분을 복구하려고 하는데 그 멸실된 부분을 복구할 때 건물 가격의 이 멸실된 요 복구 비용이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하에 상당하는가 아니면 2분의 1 이상이 되는가. 건물 가격은 10억인데 복구 비용이 6억이라고 한다면 건물 가격은 6억인데 복구 비용이 6억이라면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죠. 그때는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마쳤어요. 자, 여러분들 교재 마지막으로 479페이지 보면 재건축 결의 나오죠? 479페이지에 재건축 결의 나오는데 그냥 거기는 5분의 4 이상의 결의만 있어야 된다. 한 장 넘겨. 그 다음에 481페이지에 위에서 복구 나오죠? 그래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 공용부분을 복구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복구 비용이 2분의 1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의결 종족수가 달라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집합 건물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을 살펴봤어요. 쭉 여러분들 강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교재도 한번 보세요.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